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여 명보다 5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세에서 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들의 이혼이 결혼 4년차 이하 신혼부부들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은 사과를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사과가 위에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라면 매일 사과 한 알로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여 명보다 5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가 늘어나는 등 집중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68%가 늘어난 630여 명이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된 데다 올해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에서 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등 맞춤형 가구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들의 이혼이 결혼 4년차 이하 신혼부부들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8,076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희혼율은 1.8건으로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2건을 밑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6,201건으로 4년 이하 부부 3,750건보다 1.7배가량 많았고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8.2세, 여성 45.2세를 기록했습니다. 10년세 남성은 5.3세, 여성은 5.5세만큼 이혼 연령이 올라갔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정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중생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초중학교에 미취학하거나 장기 결석한 중학생 중 35명이 학대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생 전수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미취학 초중학생과 장기 결석 중학생 2,892명을 조사한 결과 경찰에 신고한 아동 13명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아동 22명 등 35명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1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외 5명은 경찰에서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다른 2명은 아동보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708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 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4세에서 6세 영유아 중에는 학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진 않았지만 한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5월 중 0세에서 3세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연령대의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학원도 주유소처럼 교습비를 출입문 주변에 적어 놓아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학원비 외부 표시제를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겁니다. 교습비를 표시할 때는 강습료를 포함해 교재비, 특수활동비, 모의고사비, 급식비 등 학원에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표시해야 하며 교습 과정과 강의 시간도 표시해야 합니다. 게시물 크기는 학원 자율에 맡기되 너무 작거나 눈에 띄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 광고를 할 때 표시해야 할 항목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생들을 모집할 때 학급당 정원과 총 교습 시간, 수업 기간 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교습비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바뀐 규칙을 각 학원에 알리고 7월부터는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물리며 벌점이 기준 이상으로 누적될 경우 학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서울까지 동참하게 된 학원비 표시제. 광주, 울산, 세종 등의 교육청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하얀 신부 드레스와 반짝이는 웨딩 슈즈, 생화로 장식한 웨딩 케이크까지 화려한 거칠애보다 실속을 챙기는 셀프 웨딩족이 증가하자 백화점이 이들을 위한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요즘 나만의 독특한 결혼식을 꿈꾸는 그런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웨딩드레스와 슈즈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일반 드레스숍보다 저렴한 가격. 이에 따라 셀프 웨딩을 기획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형식적인 결혼은 비용적인 것도 부담이 많이 되고 사실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결혼을 조금 하고 싶지 않아서 셀프 웨딩을 좀 생각하게 보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셀프 웨딩족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관련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웨딩드레스와 슈즈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늘었고 결혼식 촬영용 카메라도 덩달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앞장서는 스몰 셀프 웨딩. 화려함과 편리함 대신 실용과 추억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또 주무시고 계십니까?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인의 생활 시간 변화를 추적해봤더니 일이나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폭 줄어든 대신 잠자고 밥 먹고 자신을 관리하는 데 쓴 시간은 확연히 늘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도 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 시간 사용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 5일째 이전 직장에 들어온 40대 직장인에게 물어봤습니다. 5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업무량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생겼죠. 실제 하루 중 평균 여가 시간은 1999년이나 2014년이나 거의 그대로였지만 TV 시청은 2시간 내로 줄었고 대신 레포츠 시간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반면 저녁에 있는 삶이 정치구호가 될 정도로 일과 사교육에 시달려도 주 5일째 덕분에 일과 공부에 쓰인 시간은 1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잠과 식사, 외모와 건강관리에 쓰인 시간은 확연히 늘었는데 일과 공부에서 줄어든 시간이 자기관리에 고스란히 쓰인 셈입니다. 청년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 20, 30대가 일과 공부로 보낸 시간은 15년 사이 42분 줄었고 자기관리 같은 필수 시간은 1시간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은 여가 역시 레포츠, 취미활동, 게임 등의 시간을 더 쓰고 TV 시청이나 교재 활동 시간은 줄였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평일의 경우 9분 늘었고 여성은 36분 줄어든 것도 뚜렷한 변화.
이렇게 개인 시간이 늘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한 반에서 60명 넘게 공부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이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줄었고 요즘은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감소세를 고려해 2022년까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위기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현재의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고 협력, 탐구, 토론형 수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선취업, 후진학, 확산과 학생부 중심 전형체제 확립 등 대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선발과 평가도 내신 성적보다 소질, 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우선 경북과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개 비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고입 선발고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학교 시험은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토론과 탐구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행평가를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전체 학생 비중의 30%까지 확대하고 고교 취업률은 6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서 6월에는 어린이 수두와 볼거리가 유행합니다. 두 질환 모두 전파력이 강해 한 명만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지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걸릴 수 있어 손 씻기를 비롯해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물집이 잡히는 붉은 반점들, 수두입니다. 미열과 함께 가려움증을 동반한 물집이 퍼지는데 4월에서 6월, 10월에서 이듬해 1월, 만 3세에서 6세 사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도 유행합니다. 만 3세에서 7세와 13세에서 18세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볼거리는 귀 및 침샘에 염증이 일어나 발생하는데 귀나 턱 밑이 부으면서 누를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4월부터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3월 개학 후 학교에서 감염된 환자가 2, 3주의 잠복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질환 모두 감염자의 침방울로 전파돼 단체 생활을 할 때 한 명이라도 걸리면 삽시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어도 걸릴 수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걸리는 아이들도 대부분 이제 접종을 한 아이들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볍거나 빨리 앓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이제 격리 기간을 충분히 따져서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두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데다 알았다면 성인이 된 후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워 예방이 중요합니다. 수두와 볼거리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인구가 늘면서 부자병으로 불리는 당뇨병 환자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당뇨병 환자는 252만 명, 2010년보다 24.6%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부터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60대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생체 나이 40세부터 세포의 노화가 시작되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누적돼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14.2%가 눈 합병증, 13.4%가 신경병증 합병증, 5.8%가 심장 합병증 등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당뇨를 잘못 방치하면 실명, 신장투석, 하지절단 등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함께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노화 방지 화장품의 대표로 꼽히는 레티놀. 동물에서 추출한 비타민 A 성분으로 주름을 줄여주고 피부 탄력을 증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의 정상적 분화와 함께 뼈와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기도 하는데 빛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낮에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레티놀과 함께 선크림을 바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통 그런 제품은 밤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에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세안을 잘해서 그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레티놀은 공기에도 취약해 용기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빛은 물론 공기에 닿아도 효능이 반감되기 때문에 공기와 빛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용기에 담겨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무조건 레티놀 성분이 많은 제품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각질층을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각질층이 과도하게 탈락이 되면 피부가 다시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외부 환경에 민감해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레티놀 제품 사용, 적절한 사용법을 지킬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바위 사이에 형성된 천연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휴양객들. 순식간에 이들의 눈앞에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에 혼비백산 놀란 사람들. 이 장면은 호주 동부의 한 해변을 찾은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당시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초대형 사이클론 윈스톤의 영향 때문에 큰 파도가 발생한 건데요.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한 건물 밖에 있는 물 웅덩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새끼 코끼리가 간신히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점점 물에 빠지는 아기 코끼리.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해서 재빨리 구출 작전에 나서는데요. 별다른 구조 장비가 없어 애를 먹었지만 두 남성은 힘을 합쳐 마침내 무사히 물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합니다. 구조대는 얼마나 지쳤는지 자유의 몸이 되고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새끼 코끼리. 그런 가여운 코끼리를 토닥여주는 구조자들의 모습이 훈훈하네요. 적막감이 감도는 사무실. 평화를 깨듯 골판지로 만든 투구를 쓴 남성이 맞은편 동료에게 종이를 냈다 던집니다. 이 희한한 싸움에 하나둘 합류하는 사람들. 통로를 사이에 두고 편을 나눠서 종이를 던지고 맞추는 한판 대결에 그제 사무실은 난장판이 됐는데요. 영국의 한 사무용품 회사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들은 매일 쏟아지는 종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즐거운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른바 종이 싸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동심으로 돌아간 사람들. 스트레스는 훌훌 털고 활기를 얻은 모습이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구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그리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4천여 곳이 있고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이 센터들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직된 사단 법인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방임과 학대, 그리고 강력사고로 2016년 올해에만 9명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학대 피해 아동이 3만 5천여 명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동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사회나 개인이 지닌 견해, 즉 아동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스웨덴 여성 사상가인 엘렌 키는 아동은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그리고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서적 및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유희나 오락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동은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 한도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동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하고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핵심은 가족이며 가정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안식과 애정을 제공하는 그런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분이나 정체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얻고 문화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이 안정된 환경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 아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학교 외의 학습 시간은 아동의 놀이 시간 중에서도 황금 시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놀기 좋은 시간을 사교육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센터의 아이들과 어떤 때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요, 게임을 할 때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요, 선물을 받을 때요, 이런 등등의 의견과 함께 놀이를 할 때요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의 아이들에 비해 절대적 놀이 시간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인권을 가진 아동들이 사교육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충분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학습하고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이용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공모 내용은 서울시 보육정책 이용 후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 생활에 도움이 됐던 사례 등 자유양식의 산문형 에세이 형태로 천자인해입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힐링체험농원입니다. 자세한 체험 정보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7월부터 제한될 예정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구직 중이거나 임신 중인 가정의 경우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